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에 차트 읽어주는 남자 섹시한 엑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주 계속 빨간색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약 한 750달러요. 그리고 퍼센트로는 최대 한 8% 정도 하락이 좀 있었고요. 오늘 시작도 빨간색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어느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 몇 개를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 차트 같이 한번 보시죠. 월봉 차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2월이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월이. 오늘이 2월 27일이니까요. 한 3일 남았나요? 오늘 포함해서. 1,50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1,50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그리기 도구 1,50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 계속 강조했었던 라인은 월봉상에 2019년도 10월 달이었죠. 10월에 마지막으로 가격이 올랐었던 9,150달러 정도 선이었습니다. 이 가격을 1월달 상승 돌파를 하고 2월달에도 계속 가격이 높아지면서 2019년도에 종가 기준에 가장 높았었던 1,760달러 위로 올라가서 2월이 마감한다면 종가 기준으로는 고점을 높이는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결과는 보시다시피 현재 8,500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500선을 이탈을 했죠. 그러면 이 10월 이 캔들의 범위 하단 시작했던 가격은 8,000 한번 기억을 한번 해둘게요. 8,300 정도 됩니다. 10월달 시작했던 2019년도 10월 1일 날 8,300에서 시작한 거죠. 요 가격을 좀 기억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빨간색 라인은 쭉 차트를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에서 쭉 이렇게 차트를 조금 스케일을 좀 줄이면 2,000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옮겨서 보면 이때요. 2015년도 반감기 2015년도 상승을 시작했었던 저점부터, 그리고 반감기가 이쯤이었죠. 2016년도 7월이었는데 두 번째 반감기요. 그때 만들었던 저점, 그리고 이렇게 옮겨서 2019년도 초반에 저점 3,000대, 그리고 이 라인들을 다 연결한 빨간색 라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 로그 스케일에서 로그 스케일 눈금으로 봤을 때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상승 추세선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월봉상으로도, 그리고 주봉으로도 비트코인의 그 역사에서 이탈하지 않았던 올라가는 우상향하고 있는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 이탈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월봉에서는 조금 보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캔들이 워낙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한번 주봉에서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그 라인이 주봉 차트에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캔들 하나하나가 한 줄을 나타내죠. 이렇게요. 좀 지금 상황을 한번 좀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무섭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큰 음봉이 발생 중에 있어요. 이번 주 시작이 대략 10,000불 정도였습니다. 10,000달러였는데요. 지금 8,500까지 내려갔어요. 8,500까지. 1,500불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굉장히 큰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목했었던 주봉상에서도 종가 부분은 9,550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9,550선은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하단 지지선이었습니다. 해당 가격선에서 저항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하락 이후에 이와 같이 저점들을 높이고 일정한
저항을 돌파하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면서 혹은 뭐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중요 가격선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뭐 체크를 해보면 이 가격선은 7,700달러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9,500달러, 9,550 그 가격을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주에 이 가격선을 좀 지키고 상승을 이어가서 조금 줄여보면 차트를 비트코인 2017년도 고점과 2019년도 고점을 연결한 이 약하게 내려가고 있는 이 수렴의 상단, 수렴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변동성이 이와 같이 줄어드는 과정이요. 수렴의 상단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 지킨다면이라는 조건이 좀 붙었었죠. 그리고 상승을 한다면, 그래서 상승의 상승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1차적인 목표가는 약 11,500 정도 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9,500달러를 이탈을 하면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사항은 이제는 뭐 계속해서 하락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뭐 이 하단선 이탈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7,700달러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수렴의 하단 라인에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반등할 수 있는지는 지금 주봉상으로는 완벽하게 차트를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좀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한번 같이 봤었습니다. 이동평균선. 자, 보이시죠? 네. 지수 이동평균선 좀 제가 미리 차트에다 넣어놨고요. 주봉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봉에서요. 이 검은색으로 차트를 캔들들을 가로지르고 있는 거는 21주 동안 21주 동안의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Moving Average, EMA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캔들 21개의 종가들의 평균인데 지수 이동평균선은 가장 최근에 가중치를 뭐 이와 같이요. 지수 곡선처럼 가장 최근에 여기를 21일 그리고 지금 현재라고 했을 때 현재의 가격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이동평균입니다. 21주 이동평균선이 어떤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제가 좀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도 한번 볼게요. 쭉쭉쭉쭉 이렇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 상승 시에요. 상승하고 풀백 되돌리고 상승하고 풀백 되돌리고 이와 같이 21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간 파라볼릭 곡선을 27년도라고 합니다. 2017년도 상승의 지지선의 역할을 했었던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좀 같은 사이클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요. 21주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선을 좀 빌트인 해놨었고요. 반드시 21주 지수 이동평균선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내려와라. 네, 이렇게 써놨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2016년도 7월 8일 날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던 주입니다. 반감기 직전에 좀 큰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는 좀 하락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직은 저희는 반감기까지 대략 한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5월 초, 5월 한 11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80일 정도 남았죠. 세 번째는 아직까지는 뭐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데, 물론 반감기 직전에 무조건 상승을 할 것이다. 뭐 이거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리고 반감기를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는 분석가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좀 봐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뭐 그냥 대략적으로
이때 빗대서 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한 이쯤 될까요? 아니면 한 여기쯤 될까요? 그렇다면 21주 이동평균선이 뭐 이렇게 이탈하거나 뭐 그 이후에도 크게 이탈했지만 중요한 거는 주봉에서 종가선들이 이 평균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면 네, 이렇게요. 제가 미리 표시를 좀 해놨죠.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 조금 내려볼까요? 차트. 이렇게. 5월 11일 세 번째 반감기 약 80일 정도 남았고요. 주봉상의 가장 높았던 가격, 주봉상의 지금 최근 상승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1200달러를 좀 못 미쳤었습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1178달러. 8달러였고, 그리고 이 부분 좀 굉장히 지금 가격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상승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중요한 저항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7,700달러 돌파를 하고 한 주 저항 받았죠. 21주 지수 이동평균선 돌파를 하면서 8,700선에서 한번 가격이 멈췄었습니다. 8,700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볼까요? 여기 쫙 확대를 해서 보면 2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터치를 했었고 끌어올리면서 이와 같이 몸통의 작은 음봉을 만들었었고요. 8,700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 2주 동안은 2주 동안은 또 상승의 폭들은 비슷했습니다. 한 주 동안 상승의 폭은 좀 비슷했었는데 2주 상승하고 한 주는 잠깐 주춤, 또 2주 상승, 뭐 이와 같이 좀 진행이 됐었던 이력이 있죠. 2020년 올해 1월과 2월 그렇게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지금 현재는 이 캔들의 시작했었던 가격 여기서 끝났고 8,700에서 끝났고요. 여기서 시작을 했고 지수 이동 평균선도 대략적으로 8,700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만약에 이번 주 한 3일 정도, 3일 내에 주말 지나기 전까지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하루만 해도 뭐 한 몇백 달러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요. 이거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가정상 이번 주 일요일 끝나기 전까지 가격이 이 캔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결국엔 꼴이라면 일단은 8,700 지수 이동 평균선은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켰으니까 가자 이거는 또 아니지만 한시름 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좀 부정적일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중요한 가격선 8,700 좀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봉도 같이 봐야죠.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이제 지수 이동평균선 주봉상에서 지수 이동평균선을 좀 봤으면 일봉상에서 상대 강도 지수 RSI라고 하죠.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일 거예요. RSI 이거 한 14일 정도 기간으로 설정이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 이제 보조지표 제가 미리 해놨고요. 보조지표 RSI 일봉에서 상단선은 70포인트, 밑에서는 30포인트를 기준으로 보통 70포인트 인근부터는 과매수다, 30포인트부터는 과매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느 또 기술 분석 책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30 정도 되면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많이 팔았으니까 충분히 싼 거 아니니? 그리고 70포인트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과열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대략적으로 뭐 계속 바뀝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고 현재는 36.97포인트입니다. 조금 못 미치긴 하죠. 그리고 지수 이동 평균선 죄송합니다. 단순 이동 평균선입니다. 단순 이동 평균선은 이와 같이요.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평균선 두 개를 제가 이렇게 좀 빌트인을 해놨어요. 이 빨간색은 200일짜리 단순 이동 평균선입니다. 공평하게 200으로 나눈 거예요. 캔들의 종가들을. 그래서 심플, 무빙, 에버리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밑에는 50일짜리예요. 50일짜리.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골든 크로스면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가격이 왜 내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골든 크로스가 좋은 게 아니라 상황이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거는 여기 이전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이동 평균이라는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투자했던 투입 금액의 한 평균이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오늘 음봉으로 진행됨으로 해서 이렇게요. 지금 음봉으로 진행됨으로 해서 네. 이렇게요. 제가 물음표 이렇게 해놨죠? 아, 이거 안 좋은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있어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게 왜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네. 과거 한번 돌아볼까요? 비슷한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기술 분석이 뭐 별거 아니잖아요. 비슷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차트가 흘러갔는지 네. 200일 이동평균선이랑 50일 이동평균선이 이와 같이 골든크로스가 발생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2019년도에 있었어요. 뭐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뭐 내려오지조차도 안 한 강한 상승을 계속 이어갔었죠. 물론 크로스가 나는 상황에서 한 10% 정도는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있었어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크로스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 강한 상승으로 트렌드가 계속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뭐 계속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 5월이었습니다. 4월이었고요. 그리고 한참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일이랑 500일이기 때문에요. 한참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좀 이렇게 차트를 좀 줄여야지. 예. 이렇게 보시면 더 줄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또 줄여서 보면 계속 정배열 상태로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이때입니다.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아유,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때가 대략적으로 여기도 골든크로스 5월이었습니다. 2015년도 5월이었어요. 5월. 이때요. 골든크로스. 이전에 엄청 올랐어. 골든크로스 발생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확대를 좀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확대. 네.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이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완벽하게 이탈하는 이런 장대 음봉이 발생되면서 매도로 진행이 되는 이렇게 시장이 약화되게 되면 50일 이동평균선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조금은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데드크로스 진행이 되면서 왜냐면은 이 하락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거죠. 데드크로스. 그리고 이 평균 가격을 다시 넘기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2015년도 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결국에는 5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다 같이 넘고 나서야 상승으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인 8,500선, 8,700선을 좀 지켜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플루토스 엑시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